1-2 심판의 날. 심판, 가치, 본성, 성격 혹은 자질의 등급을 매기는 것. 거둔 것들로 하루하루를 판단하지 마라. 그날 심은 씨앗으로 판단하라. 2년 전.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반영하지. 정원사는 지난 날을 반추했다. 그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혼자 있곤 했다. 삶을 다시 평가해보고 한 주간의 일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이날은 그가 1년간의 휴가에 돌입한 날이었다. 장기간의 휴식은 평소의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날로 번창하고 있는 농장과 포도밭, 포도주 양조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임하는 총괄 운영관리인 산투스를 불러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의 사업적 문제들을 미리 검토했다. 평소 해야 하는 일들에 더해 그는 산투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이웃 농장을 사들였네.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자네가 그곳을 일궈줬으면 하네. 특별한 곳으로 바꿔주겠나? 자네의 노력에 대한 보답은 확실히 약속할 수는 없지만 한번 자네 생각대로 자유롭게 해보게. 여기 일꾼들에게 일을 시켜도 돼. 그 비용은 내가 지불하지. 자네의 역량을 모두 시험해보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네. 산투스는 이 제안을 조심스럽게 숙고했다. 60대인 그는 상상력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실함 그 자체였다. 제게 1년 내내 일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가 시간도 포기하고 월급도 못 받으면서 퇴락한 농장을 일구라고요? 실은 그렇다네. 정원사는 떠났고 정확히 1년 후에 돌아왔다. 농장은 황폐해지고 수익은 떨어져 있었다. 심지어 새로 사들인 이웃 농장은 전혀 손길이 닿지 않아 황무지 같았다. 정원사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나서 산투스는 일꾼들이 급여를 다 받으면서도 초과 근무는 꺼린다고 말했다. 아무도 열정적으로 일하지도 여가 시간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지도 않아서 이웃 농장은 방치되었다고 했다. 정원사가 한숨을 쉬었다. 자넨 수십 년간 나와 함께했지. 충실하게 일해준 보답으로 나는 그동안 얻은 부를 자네에게 선물하고 싶었어. 이웃 농장은 사실 자네 것이었네. 하지만 이미 기회는 사라졌고 자네는 전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 내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네를 지금과 같이 고용하는 수밖에. 산투스는 뜻밖의 말에 경악했지만 곧 불행한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가 온순하게 말했다. 전 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농장 일로 바빠서요. 사장님께서 월급도 보장하지 않으셨고요. 정원사는 잠시 생각한 후 관리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그의 목소리가 나직했다. 산투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다. 그의 미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사라져버렸다. 오늘은 가면을 쓴 왕이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왕이 지나갈 때 그 가면을 벗기라. 왕이 지나갈 때
가면을 벗기라. 심판의 날이 정말로 있다면 그때 받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될 것이다. 즉,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다. 무엇을 하며 하루를, 한 주를, 한 해를 보냈는가? 너무 바빠서 자신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목표들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는 않았는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루는 헬렌 켈러, 파스테르, 미켈란젤로, 마더 테레사,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제퍼슨,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이다. 작가 H. 잭슨 브라운 주니어의 말이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다. 삶의 양상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일종의 장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녔던 목적, 영향력,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 시절 나는 시간이 삶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목격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학과장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안내를 받았다. 선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무방비 상태였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들만이 존재했다. 입학 첫 해 성적은 재앙이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간 송아지처럼 학과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학과장은 나이 지긋한 노신사였는데 그가 왜 면담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동안 나는 거대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비짓땀을 흘리고 있었다. 조금 쉬운 커리큘럼을 찾아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학과장이 말했고 나는 상황을 판단하려고 머리를 굴렸다. 일단 학교에서 쫓겨날 것 같지는 않았다. 최소한 아직은 아닌 것 같았다. 다음으로 그는 내가 정신적으로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의 판단은 타당했다. 그분은 내가 여자친구를 눈알 빠지게 찾고 있다거나 재미있는 친구들과 어울린다거나 매일 밤 카드놀이를 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다. 젊은이가 사교 활동을 하느라 대학에서의 교육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하여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가늠할 수 없는 분이었다. 학과장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무력하다고 여겼지만 실상 하루하루의 목적이 없어서 무력했다. 시간은 물론 내가 지닌 가능성도 낭비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는 목표를 작성했고 일정표를 짰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르자 성적이 바로 올랐다. 삶의 양상을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주간 일정을 쇄신해 보려 한다. 천국의 문이라는 우화가 있다. 이 이야기에는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사용하는 일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다. 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 이들은 긴장한 채 천국의 문 밖에 줄을 서 있었다. 문 앞에는 성 베드로가 4권의 책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책들에는 이들의 일생이 각각 기록되어 있었다. 맨 앞의 남자가 걸어나가 성 베드로 앞에 섰다. 성 베드로가 이 남자의 일생이 요약된 장을 눈으로 훑었다. 남자는 평균적인 지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했다. 자신의 삶에 성실했고 지역 공장에서 공장장 자리까지 올랐으며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했다. 어린이 야구단 코치도 하고 학교 교육위원회도 참여했다. 성 베드로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썼군요. 당신을 저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야겠어요.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살았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겁니다. 휙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남자가 사라졌다. 다음으로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성 베드로는 얇디 얇은 그녀의 인생록을 살펴보고는 몇 번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당신에게도 역시 똑같은 능력과 지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지요. 그저 시간을 보내기만 했습니다. 일을 회피했고 돈에 구애받았지요. 게을렀고 그 결과 경박한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자신을 먹고 앉아 있기만 한 존재보다 조금도 나을 바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지구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젖소로 태어날 겁니다. 게으르게 풀이나 뜯다가 도축되겠지요. 휙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여자가 사라졌다. 남겨진 두 사람은 음매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냉혹한 판결이 내려진 뒤에 다음 사람이 황급히 앞으로 나왔다. 성 베드로가 무거운 시선으로 책을 넘기는 동안 중년 남자는 초조하게 꼼지락거렸다. 당신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책을 쓰는 작가가 될 재능을 타고났군요.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있었지요. 글을 써야겠다는 내면의 욕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당신은 술에 절어 살았지요. 번 것보다 더 많이 썼네요. 방탕하게 사느라 월급의 노예가 되었군요.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세상은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었을 책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요. 자신을 생각 없는 월급 노예로 만들었으니 당신을 황소로 만들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들판에서 쟁기질이나 하면 됩니다. 거기선 당신의 재능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휙 연기 한 줌과 함께 남자가 사라졌다. 마지막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앞의 사람들과 달리 침착했다. 성 베드로는 그녀의 일생록에서 눈을 떼고는 호기심을 숨기지 않고 그녀를 살펴보았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을 사용했고 자신의 흥미를 찾았으며 세심하게 시간을 사용했고 인생의 풍랑을 견뎌냈군요. 성 베드로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했고 그 이타심이 많은 보답을 준다는 걸 배웠고요. 가정을 일구고 공익에 기여했으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군요. 당신에게 내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성 베드로가 어깨를 으쓱했다. 지상의 천사로 보내어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게 할 겁니다. 당신이 지닌 빛을 밝히십시오. 이 이야기에 담긴 도덕 법칙은 무엇일까? 아마 이런 내용일 것이다. 주어진 내용에 충실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평생 황소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현명하게 일하고 씀씀이를 관리하라. 존엄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되 가치 있는 명분에 기여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 인생의 가치는 그 길이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용하여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많은 걸 얻게 되진 않는다. 철학자 몽테뉴의 말이다. 시간을 충실히 쓰지 않는다면 타고난 재능은 아무 소용이 없다. 부를 포함해 우리가 욕망하는 삶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받아든 결과물은 우리가 보낸 시간을 반영한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깎아먹게 된다. 강연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시간 관리는 태양과 같다.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돌기 때문이다 라고 열렬하게 외친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렇게 썼다. 인생을 사랑하는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원료들로만 인생을 채워라. 시간은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료다. 인생 수업 심판의 날. 내가 보낸 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든다. 나는 이를 알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을 변화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습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